오래간만에 또 안희정 지사에 대한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희정의 네. 보좌관이 책을 하나 낸 것 같고. 네, 보좌관이 그 몰락의 시간이라고 또 네. 책을 얘네들은 이렇게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네. 탈당의 시간, 몰락의 시간, 뭐 저. 근데 이 보좌관님은 뭐 이제 다른 의미의 또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여성 편력이 상당히 강했고 뭐 어떤 의전에 너무나 지금 뭐 집중을 네. 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희정 씨는 네. 이제 주사파에서 최고위급이에요. 최고위급. 네. 최고위급이라면 진짜 네. 북한에 직접 지령을 받는 뭐 그런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한 단계 아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최고위급은 누구냐면 지하당, 민혁당, 중부지역당의 총책이거나 네. 그 어떤 영향력 하에서 조선노동에 가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위급이고요. 네. 2급은 조선노동, 그러니까 한민전이라고. 한민전이 왜 중요했냐면 음. 지하당을 건설하면 몇 명 네. 가입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네. 조선노동당에 가입한다는 게 말이 쉽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민전이라는 위성 조직을 만들고 네. 한민전을 따른다고 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었어요. 네. 반미청년회, 서울대 구학년, 고대 반미청년회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 반미청년회 한 3인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네요. 네,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오. 그러니까 70명 정도가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이라면 그 네. 중에서 뭐 1위거나 2위거나 하는 정도의 급이고 안희정 씨의 그 가장 큰 특징은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88년에 안기부에 연행됐는데 자기 회고록에 따르면 네.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음. 이게 동료를 불고 이러면서 자기는 많이 망가졌다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인이 풀었다 네, 이거죠. 풀었다. 네. 그게 결정적으로 무너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음. 자기가 뭘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자기가 친구를 불었다, 동료를 불었다 그러면 많이 무너져요. 근데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노무현의 최측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거는 사상이 참 빈약해요. 사상이 빈약하다는 게 87년 6년도에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그것이 옳든 그른 간에 뭔가 이즘이 있는 건데 ISM이 있는 건데 그 이후로는 뭐 사람만이 희망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해대.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사상이야. 하늘은 푸르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린아이는 아껴야 된다. 이거 사상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룰이지 룰.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제가 볼 때 이 여자 문제를 다루기 데 있어서 네. 안희정을 생각한다면 안희정은 사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에요. 사상이 무너지니까 많은 게 따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인 부분, 여성적인 부분도 무너졌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무너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향을 한 사람들 김영환이니 주대환이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맨 새로운 사상이 무엇일까 이걸 찾고 댕겨요.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인류 평화는 어떻게 달성해야지? 기후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 이따위 이상한 생각들을 매일 해요. 근데 안희정은 그게 안 돼.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무너지니까 그럼 안희정이 그 당시에 사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런 그 여자 비서관의 수행 비서에 관한 그런 일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뭔가 삶의 에너지가 끊긴 상태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양반이 두 번째는 좀 새로운 해석인 거예요. 저희가 좀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이. 그다음에 안희정 씨는 좀 잘생겼잖아요. 맞나요? 잘생겼죠. 남들이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대표님 훨씬 잘생기신 것 같은데. 그러네. 내가 더 잘생긴 거네. 그럼요. 진짜라니까요. 안희정 저는 약간 저기 기생오래비 같은 느낌. 근데 따르는 여자들이 좀 있었겠죠. 그렇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따르는 여자가 있더라도 자기 규율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하고 좌파의 결정적인 차이는 좌파는 자기 검열, 동지들 간의 검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행동을 제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랄지 성적인 욕망이랄지 재산에 대한 욕망이랄지 이런 것들을 무엇을 갖고 제어한다? 자기가 검열해라. 자기가 검열. 그다음에 자비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자비판 상호 비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해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 활동을 안 하니 해체된 상태인데 우파는 그걸 어떻게 검열을 하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거든요. 내가 리더라면 사회 지도자로서 내가 그런 정도의 어떤 사회적 일탈행위는 자제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법치가 있어요. 법치. 그러니까 어떤 정도를 뛰어넘는 건 법에 의해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법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우파는 잘못된 행동들을 규율한다고요. 근데 좌파는 그게 사라진 상태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데요. 으아. 왜냐면 저를 빗대어서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어떤 이 무슨 보수 우파라는 어떤 사상을 어떻게 보면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전에는 없었고 개그 막 방송하고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을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가 훨씬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오히려 지금 있어요. 그 전보다. 이 사상의 입구 맞아요. 없구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하느님이 너 내려다 보신다. 음. 함부로 이렇게 일탈행위를 하지 마라라는 규율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하느님의 버금가는 게 우파 사상이에요. 근데 우파 사상은 우파가 좌파보다 훨씬 오래된 사상이니까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사회적 품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어떤 알게 모르게 이런 규율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러네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동료를 불지 않았더라면 만약 불지 않았더라면 무너지지도 않았을 거고 뭐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자기 대선 후보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정말 나비 효과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네요. 그거 그렇죠. 하나로. 근데 왜 안희정 지사는 그렇게 높은 급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장이 돼 있었을 텐데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왜 그렇게 불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386이 생각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좀 허접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무슨 주체 사상이나 공부하고 막스 레니즘이나 공부하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겉멋이든 20대 초반 애들이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발전하면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건데 겉멋이 들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 부른 거 이전에 대부분 다 불어요.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70년대 그게 운동권 신화라니까. 진짜? 그 얘기를 내가 써야 돼. 다 불었어 다. 안 본 사람이 없어.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에 그건 다 뻥이야 그러면. 다 뻥이죠 다. 그래? 버틴 사람이 거의 없어. 진짜? 그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5명, 10명 이 정도. 그 손에 꼽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것도 그 버텼다라기보다는 안기부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때려서가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으로 때릴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그러면서 지들은 다 불었으면서 자기들이 막 그래서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학생 운동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이 집단 합의입니다. 때리면 분다. 따라서 때려서 불 만한 내용을 알려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학생 운동의 결론. 진짜. 그래서 그거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치부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알려지면 좀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대외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막 어떤 그 안기부나 무슨 경찰들의 어떤 그 뭐 고문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쟤네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못 견딜 정도의 엄청난 고문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었어.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몽둥이 있어. 몽둥이 하면 그때 상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시민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중 정치들은 다 불었습니다. 안 본 사람 없습니다. 저도 불었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니네들이 고문을 하면 내가 불기는 하는데 근데 그냥 불지는 못하겠다. 나 고문해라. 그래서 이 고문하는 걸 나중에 증거로 남기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근데 쟤네들이 뭐냐면 증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많이 갖고 나에 대해서. 굳이 때릴 필요가 없더라고.
여기 다 있으니까 알았어. 얘기 안 해도 돼. 여기 다 있어. 읽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 안기부에서 21조 사갖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나의 공소장만 해도 공소 기록이 있거든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그러니까. 한 19일 돼서 안기부 수사관들이랑 나랑 이제 진짜. 딱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안기부 수사관들이 내가 그랬어. 아니 당신 이거 하느라고도 바빠. 이거 다 네. 이거만큼 다 어떡할 거야. 이거 끝내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그래 할 수 없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끝냈다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운동권들의 진짜 어떤 목숨을 끝까지 막 지키고 막 이런 거랑은 좀 정말 차이가 있네요. 사실 현실이랑은. 아니 그러니까 학생 운동은 네. 옛날에 독립군 운동이나 그다음에 저 남미에 있는 무슨 뭐 무장 항쟁이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그냥 널널한 운동이었다니까. 그거를 그냥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그런 거라니까. 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박종철 같은 사건이 딱 생기니까 이때 다 했겠네요. 그때. 그러니까 박정철 군의 특징은 그게 본인 얘기가 아니라 선배를 불라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실제 몰라서 문제가 된 거야. 실제 알았으면 진작 불었어. 나도 그래. 그건 안 불 수가 없어. 물고문을이라는 건 내가 듣기로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안 불 수가 없는데 실제 모른 거야. 실제 몰랐고 그다음에 근데 그때 그 고문한 사람은 아는 줄 알고 있었고. 그 박정철이 예외적이에요. 그리고 그 김근태 사건 같은 게 정말 영웅적인 게 그 김근태도 나중에 부른 것 같아. 근데 부르면서 김근태의 강점은 이근한이 고문을 했는데 이근한의 그 고문 어떤 증거를 나중에 찾은 거야. 찾았어요.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뒤에 발 뒤꿈치의 딱지를. 내가 87년에 야, 내가 87년에 그 수기를 보면서 그냥 펑펑 울었네 정말. 인간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뭐 개뻥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냐면 구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시대를 신랄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다. 이 기조에 따라 지금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근데 아까 안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비서한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안희정 같은 그런 케이스만 있는 건가?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박원순, 오거돈 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좌파 전체가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 주체 사상은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사상이란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인간만이 희망이다. 이건 사상이 아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기본소득이니 이건 정책이잖아. 그러니까 사상과 정책의 차이는 사상은 인간을 격동시키는, 인간을 절제시키는 어떤 행동의 규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정책은 그냥 드라이하잖아.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진 상태에서 근데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규율 원칙들이 하느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행동한 건데 해면서 이제 온갖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터지고 뭐 터지고. 그러니까 좌파에서만 터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우파에서는 안 터지지. 그 비율적으로 더 훨씬 크지. 그러네. 군대도 그래. 그런 게 있네요, 진짜. 잠깐만, 근데 그러니까 안희정은 모두가 알다시피 어떤 노무현의 남자지 않습니까? 완전 왼팔, 오른팔인가? 아무튼 이광재 안희정이죠. 안희정 그죠? 이광재지. 좌희정 우광재잖아요. 근데 더 신임하기로는 안희정을 더 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럴 수 있겠죠. 잘 모르지만. 그러면 안희정이 정말 고위급 주사파였는데 노무현이랑 함께했단 말입니다. 노무현도 그럼 주사파라는? 노무현은 한 60% 주사파입니다. 60%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에서 소개하면 아까 방송 전에 70%라고. 70%.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거기서 까면 어떻게 그걸? 진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 사건, 그러니까 태생은 운동권이 아니고 그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인의 불임 사건. 불임 사건. 그거 할 때 학생들이 봤던 책을 지가 본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상 운동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됐는데 87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혈 청년이니까 변호사로서 실제
거리 싸움을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거리 싸움하는 사진들이 많아요. 비교하면 뭐냐면 문재인은 한 장도 없어. 네. 약간 비겁한 스타일이야 문재인은. 문재인은 그냥 공수부대 사진만 있지 거리 그렇죠. 싸움하는 장면이 없어. 없네요. 그다음에 88년에 통일민주당 김영삼이 발탁을 해서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신화적인 투쟁을 하죠. 신화적인 투쟁을 하는데 92년 종로에 출마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얼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편으로 제도권이고 한편으로는 운동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운동권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 그리고 그렇죠. 운동권도 그러니까 약간 재벌 해체랄지 막 이런 주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좀 그런데 친노가 부상하면서 부산 경남의 민주파가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2002년도에 그 와중에서 우리 쪽 세례를 우리라 하면 이제 주사파 세례를 꽤 받은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노무현 정권도 그러니까 주사파를 등에 업고 간 정권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넓게 10개 주사파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몸을 사리기로 지금 했잖아요.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보니까 안희정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까지 지키기 위한 아주 그냥 공을 세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징역을 갔다 오잖아요. 징역이 저기 정치 자금. 내가 정자법인가? 선거법이라고.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들어간 사람이다. 나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대놓고까지 얘기한 거는 노무현도 그 당시에 알았지.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노무현도 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송영길이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 아닌가요? 그러면 노무현도 그렇게 따지면? 난 대선 자금 문제는 좀 복잡해서 대선 자금을 난 잘 모르겠. 이건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겠습니다. 나 지금 갑자기 너무 예민한 주제로 확 들어오니까.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뭐 이렇게 존경하거나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난 우리는 아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노무현 대통령 끝났는데 문제는 우리가 같이 했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애틋한 게 좀 있어. 너무 그러지 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애틋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처럼 이 진짜 찐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사파나 운동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뭐 환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잘근잘근 진실은 이렇다, 팩트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진짜.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1년 후에. 우리 또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궁금한 걸 잘 못 참아가지고. 오케이. 사이다이님 감사합니다. 삐아제식의 박연차 잊지 말아야죠라고. 크리스탈님 실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노무현 대통령도 그럼 막판에 뭐 사상이 무너진 건가요? 노무현 무너졌죠. 박연차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실망 한 70%, 30% 괜찮은 게 있는데 실망 70%는 왜 저걸 봤지? 나는 내가 뭐 저기까지 못 올라가 봐서 그런데. 대통령쯤 돼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도저히 믿겨지질 않고 그다음에 30%는 그나마 괜찮은 거는 딱 이제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거의 다 인정했다고 보거든요. 미안하다. 이런 모습이 나는 그 후임자들 조국이나 이런 거랑 달랐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사법 처리를 인정하고 뭐 감옥에 가든 뭐라든 간에 사법 처리를 당했으면 정정당의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 이후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살한 것도 사실 그러니까 자결한 것도 저는 좀 쪽팔리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계속 이런 케이스가 그 좌파 진영에서는 계속 뻔뻔스럽죠.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왔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 그렇고 노회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적 파산 상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안희정의 사례는 그나마 괜찮은 사례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상적으로 파산되면서 근데 권력은 잡은 거야. 너무 이렇게 고위급의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고위급에 있으니까 음. 성 문제 일으키고 돈 네. 문제 일으키고 권력 문제 일으키고 해서 네. 아작이 나버린 거지. 음. 그러니까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 사망 즈음에서는 한번 권력을 바꿔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가 이렇게 권력을 잡고 좌파는 자기의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순환해야 되는 건데 예.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게 끊겨버린 거지. 음. 그러면서 완전히 이 도덕 예. 불감증의 덩어리들이 완전히 세상을 평정하게 된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력이란 것을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니네들은 다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최고야라는 그런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결국엔 또 일어나는 네,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막 주변에 예쁜 여자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참겠냐 이거죠. 그런 것 같아. 막강한 그런 힘이 있는데